자, 그래서 그냥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는 의미로 간단하게 쭉쭉쭉쭉 빼볼게요. 자, 먼저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으로 썼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인데 여기서도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하나 달리지. 뭐는 안 된다? a가 0이면 안 된다. 이 조건 하나 달아줘야죠. 이렇게 생긴 것을 2차 함수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2차 함수 단원에서 이런 거 함수값 구하는 거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그래서 fx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거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 풀면 되는 거고, 만약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5f3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일단 3 집어넣어가지고 f3의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5를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런 얘기죠. 곱해라. 여기 단순한 계산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99쪽으로 가면 99쪽은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y는 ax제곱이면 얘는 a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a 값에 따라서 첫 번째 a가 양수면 무슨 모양? 아래로 볼록이었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 그쵸?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옛날에 이거 막 쪽지 시험 보고 그랬잖아. 기억나니?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 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폭이 좁다라고 했었죠. 폭이 좁다. 요런 얘기 했었고, 자, 이게 a 값이 결정하는 내용들이었고, 성규야, 이렇게 생긴 애들은 무조건 꼭지점이 어디 있었죠? 0,0에 있었죠. 그죠? 꼭지점이 무조건 원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였지, 성규야? (0이었지) 그치? 꼭지점이 나오면 요거를 그대로 항상 갖다가 쓰면 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늘 꼭지점이 나오면 그냥 따라 나오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예를 들어 얘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건민아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죠? 요렇게 아래로 볼록해.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이제 요런 녀석에 대해서 요런 말 나오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뭐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자, 이런 거 할 때 우리 어떻게 판단했었냐면, 일단 가운데 축이 얼마지 지금? 꼭지점이 0,0이니까 해도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겠죠.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0의 왼쪽 파트,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이 빨간 박스는 겁니다. x가 어떨 때를 말해요? 0보다 작을 때를 말하죠. 그쵸? 그치? 요 가운데 선이 x는 0이니까 그 선보다 왼쪽 부분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초록색 파트는 x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를 말하죠. 그러면 요 빨간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의 방향이 어디로 가? 여기서 그래프의 방향을 이거 무슨 방향이라고 말하죠 우리? 어느 쪽 어디?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는 방향을 우리가 함수에서 오른쪽 아래로 간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오른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 x가 뭐 한다?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x가 증가한다. 아래는요, y가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붙여서 말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서진아, 초록 박스는 반대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느 쪽 어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오른쪽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x가 증가한다. 위는요, y도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쵸? 그래서 붙여서 말하면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이나,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써야 돼?
그쵸.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이제 처음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값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같은 이렇게 두 함수는 서로 진아야 무슨 관계에 있다? X축을 기준으로 대칭. 맞아요. 그쵸? 얘랑 얘처럼 a 값의 부호만 반대인 두 함수는 y축이 아니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 있죠. 그쵸?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맞지? 근데 효준아 얘 혼자 있어. y는 x제곱 혼자 딱 있어. 그럼 이 함수 자체는 무슨 축에 대한 대칭 상태다? y축에 대한 대칭 상태다. 다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자, 그래서 대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한 것들이고 101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요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교성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자, 교성아 3번에서 1번 위로 볼록한 것은 니은 디귿이다. 맞나요? 맞아요. 맞지요? 폭이 가장 넓은 것은 니은이다. 네. 절대값이 가장 어떤 애니까? 가장 작은 애니까 니은 맞죠? 폭이 가장 좁은 것은 리을이다. 네. 이것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것 그랬잖아. 자, 이거 생각해봐.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것 그랬지. 이게 아래로 볼록을 말하는 걸까? 위로 볼록을 말하는 걸까? 그치. 이게 어차피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잖아요. 그러면은 x는 0이라는 축을 이렇게 그었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라 그랬으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을 보란 얘기야? 아, x가 0보다 클 때니까? 어느 쪽? 오른쪽, 그치? 오른쪽을 보란 얘기죠. 요쪽을 봤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 누가 해당 사항이 있어? 그치? 얘를 찾으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런 애가 기역과 리을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얘도 맞는 말.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은 니은과 리을이다. 틀렸죠. 얘가 틀렸고. 그럼 x축에 대해 대칭인 것은 누구야? 누구야? x축에 대해 대칭인 것은? 죽지 않아요? 기역이랑. 그럼 부호만 반대잖아. 기역과 디귿.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x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은 준영이가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랬지. 요거하고 x축 대칭인 애는 누굴까? Y는 3분의 1. 그렇지. 얘지, 그치? 근데 걔가 마이너스 3,a를 지나간다 그랬네. 네. 어떤 함수 단원이든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그럼 뭐 하는 얘기야? 대입. 대입하라는 얘기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네, 대입하면 Y는 3이다. y가 3이 아니라 네. a가 3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y 자리에도 a를 집어넣어줘야지, 그치? 맞죠? y 자리에 a 집어넣고 x 자리에 마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다. 넘어갈게요. 자, 넘겨서 이제 102쪽, 103쪽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평행 이동이죠. 평행 이동. 자, 아까 우리가 썼던 y는 ax제곱이라는 요함수는 지우야 꼭지점이 어디였고 0,0이었고 y절편이래. 축의 방정식이 뭐였고 x는 0이었죠. 그쵸? 자, 근데 요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더라? y는 ax 제곱
x축 방향으로 p만큼이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p 바로 괄호 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맞죠? 이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는 상태의 식이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로 바뀐 거다? 0,P P가마요 그래, x축 방향으로 갔잖아. x좌표가 바뀌어야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요? X는 P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요거는 희주가 써볼까? 식이 어떻게 될까, 희주야? 이러면 이거 수업의 템포를 바꿔야 되는데. 희주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뭐라고요? 그러면 희주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면 안 떠올라? 일단 얘부터 할게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잘 들어. 요 원래 식 있죠? 여기는 무조건 꼭지점이 0,0인 식이죠? 이 식에다가 뒤에다가 뭐만 그냥 플러스 시켜주면 될까? q만큼 옮길 거잖아. 뒤에다 플러스 q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y는 뭐 2x제곱이 있었어. 2x제곱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뒤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붙이는 순간 요 그래프가 그대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위로 3칸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q 붙인다는 건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q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음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꼭지점은 어디로 바뀌겠니? 그렇지. 꼭지점이 0,q로 바뀔 거고.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뭘까? 그쵸. 축의 방정식이 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는 그대로 0이었죠? 그럼 그대로 x는 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 x축으로 옮긴 거랑 y축으로 옮긴 거를 섞으면 돼요. 섞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인 게 나오거든? 요 0,0에 있던 y는 a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긴 그 식을 뭐라고 써야 될까? y는 일단 위에 거랑 똑같이 쓰고 뒤에다가 뭐만 더 붙여줘? q만 붙여주면 돼. 그래서 y는 a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그 유명한, 성규야, 무슨 형? 표준형이지. 그치?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으로 써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성규야? p, q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뭐예요? x는 p인 거고요. 그쵸?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괄호 안에 부분이 결정을 하되 부호가 반대고 요 밖에 있는 얘는 그대로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지시한다. 진아야, 왜 근데 얘는 부호가 바뀌고 얘는 안 바뀌어? 건민아, 왜 얘는 부호가 바뀌는데 얘는 부호가 안 바뀌어? 휴준아, 왜 얘는 바뀌고 얘는 안 바뀌어? 이제 저 Q도 이제 Y 쪽으로 넘겨보면 Y 빼기 Q가 반대 그 부호 반대로 이동하니까 빼기 맞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함수를 만나든 평행이동의 원리는 다 똑같아. 내가 어떤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그 식에 x가 있던 자리에다가 x 빼기 p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y도 똑같아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y가 있던 자리에다가 y-q를 대입하는 것이 이게 평행 이동의 원리예요. 모든 함수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플러스 q도 원래는 어디 붙어 있던 거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 있던 거야. 이렇게 들어갔던 거야. 이렇게. 그럼 같은 원리잖아.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p 집어넣고 y가 있던 자리에 y 빼기 q 집어넣고 같은 거잖아. 근데 그걸 y는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이항되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에 다른 규칙이 적용된 게 아니라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된 거야. 근데 그걸 y는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치?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아무튼 우리한테 익숙한 요 모양, 표준형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102, 103쪽은 다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104쪽, 105쪽도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105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5쪽에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예제 7번. 자, 여기에 요런 함수가 등장을 했어. 요런 함수. 희주야, 요렇게 생긴 함수는 꼭지점이 어딜까? 4,2겠죠? 그리고 얘는 어디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이겠지. 누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숫자로 딱 말해봐. 3이죠, 3. 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을 딱 보면 아, 요놈의 그래프는 4,2 여기에 꼭지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런 느낌으로 생기겠구나. 그쵸? 요렇게 그래프를 딱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5,0을 지난다. 다이나 이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 5,0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대입해볼 가치도 없어요. 왜냐면 방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거든. 근데 5,0이면 여기 아니야, 여기? 이거는 지나갈 가능성이 제로죠, 그쵸? 그죠? 지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추계방 정식이 x는 4다. 서진아 어때? 맞죠? 꼭지점이 4,2였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2다 틀렸고요. 위로 볼록하다 틀렸고요. 자,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지은아 왜 틀려? 이거는 부호 때문에 틀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은아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와 폭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 맞는 말일까? 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하더라도 그래프의 폭은 a의 절대값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폭이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5번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포개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었고, 자, 내려가서 예제 8번을 보면 지우야, 예제 8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딱 눈에 띄는 점이 누구예요? 2,5. 그게 이 그래프의 무엇이다? 꼭지점이다. 꼭지점이 2,5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표준 형식을 딱 갖다 놨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찾았기 때문에 P와 Q의 값은 그냥 안 거죠. P가 얼마고? 2고 Q가 얼마고? 5인 거잖아. 그래서 Y는 A괄호 X-2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일단 쓸 수 있죠. 네. 맞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찾으면 끝나? 그치? 꼭지점 말고 다른 한 점, 지금 0,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0,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를 찾는다. 할 수 있죠? 기본적인 거지. AP를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서요. 예제 9번은 요거는 효준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딱 보면 효준아,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어요? 1사분면에 꼭지점이 있죠. 그러면 지금 표준 형식 그대로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라 말할 수 있어? P, Q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잖아. 그러면 PQ의 부호가 둘 다 뭐다? 둘 다 플러스라고 볼 수 있죠. 양수. 그리고 A의 부호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그쵸.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디로 볼록이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A의 부호는 뭐다? 음수다. 그쵸? 그래서 그냥 그래프의 형태만 보면 A, P, Q의 부호가 착착착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여기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여러분이 이차함수를 만날 때 아주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차함수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봤을 때 물론 꼭지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x제곱 빼기 4를 봤을 때 딱 보자마자 뭘 하고 싶어요? 이거 무슨 공식 쓰고 싶어요? 합차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싶게 생긴 식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치, 딱 보면 x값이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가 딱 생각이 나잖아.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실근, 해가 되는 거고요. 함수에서는 x 절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을 때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이 바로 2하고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을 딱 이렇게 인수분해 하자마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진아야, 인수분해 하기 전 원래 모양 있잖아. 요 모양에서는 무슨 점을 바로 찾을 수 있어? y절편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꼭지점이기도 하죠. 이 문제에서는 꼭지점을 찾으세요 해도 0,-4라고 말해야 되고 y절편을 찾으세요 그랬을 때도 -4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이 점이 꼭지점인 동시에 y절편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지금 길이가 다 구해지죠.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도 4니까 넓이는 8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7페이지로 와서요. 107페이지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은 다인이가 한번 해볼까.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다인아, 이놈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차함수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A의 부호는 뭐겠어? A의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위로 블록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으면 당연히 꼭지점이 이제 P, Q잖아. 근데 현재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몇 사분면에 있어? 여기 있죠. 그럼 PQ의 부호가 어떻게 돼?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A, PQ의 부호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양수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래? 이건 무조건 양수다. 4번. 그쵸, 4번이죠. 1번은 무조건 음수고 2번도 무조건 음수고 3번은 모르죠. 그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4번은 무조건 양수고 5번은 어때요? 5번 어때 다이나? 모르죠. 그죠? 양수 빼기 양수잖아. 양수 빼기 양수니까 얘도 양일지 음일지 몰라. 그래서 무조건 양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보면 112쪽이죠? 112쪽. 자, 희주야, 우리가 아까 요렇게 지금까지 썼던 요런 모양은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모양은 무슨 형이죠? 요거는 일반형이죠. 그렇죠? 요거는 일반형.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표준형이 필요할까요? 일반형이 필요할까요? 보통 표준형이 필요하죠. 왜냐면 무슨 점을 꼭 찾아야 되니까. 꼭지점을 꼭 찾아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일반형으로 식을 주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꼭지점을 찾고 그걸 갖고 문제를 푸니까. 그지? 몇 개만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다 기억하겠지만 여기 그 예제 1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예제 1번에 2번. 자, 준영아, 이렇게 생긴 애를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그래. 제일 처음 할 일이 뭐죠? 나눠? 이거 묶어요. 묶어서 이괄호 x제곱 빼기
8x죠? 네. 그리고 자리를 좀 띄게요. 자리를 좀 남겨주고 30은 묶을 필요 없으니까 바깥에 그치? 그럼 요 자리에다가 이제 뭐 넣어주더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게 플러스 16 그렇지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녀석에 대한 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하죠. 그게 16이지 그치? 그래서 16이 필요해가지고 16을 더해주니까 당연히 뒤에다가 빼기 16도 같이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만나서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2 괄호 x 마이너스 4 제곱이고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음. 2 그죠? 이 친구는 이제 밖으로 나갈 텐데 이거 곱해져가지고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2로 나가고 얘랑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요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다 보면 요럴 때 있거든요 막 뭐 요딴 거 진아야 쟤를 표준형으로 바꾸래. 아 그쵸 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항상 묶어야 돼 그치 묶었을 때 이제 여기가 뭐야 여기? 여기가 응. 야 이건 자존심의 문제지. 이거 못 맞추면 이거 자존심이 상하지. 이제 역수 맞아 맞아. 역수는 봐. 그치 3분의 4로 묶었을 때 여기에 올 숫자를 찾고 싶으면 3분의 4의 역수를 7한테 곱해서 쓰라 그랬죠. 그럼 얼마야? 4분의 21. 내가 이거 잘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분배시켰을 때 7이 되나 보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반의 제곱 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아무튼 분수로 묶을 때는 이 자리는 이 분수의 역수를 곱한 값을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다시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원래 식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112페이지에서 표준형과 일반형 얘기했는데 범민아, 표준형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뭐였지? 무슨 점을 바로 알 수 있다?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반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 뭘 찾기가 좀 편할까, 일반형은? 절편 찾기가 편하죠. 절편 두 종류가 있잖아. X절편, Y절편. 근데 일반형 딱 보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누구? Y절편. 끝에 붙어있는 요 상수항 자체가 늘 Y절편이죠. 그죠? 그럼 X절편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죠. 내가 만약에 X절편을 찾고 싶어. 그러면 Y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는 순간 그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으면 그게 X절편이죠. 그쵸? 자, 그러면 113페이지에 있는 예제 4번 같은 거.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그게 결국 X절편 찾으라는 얘기거든. 방금 건민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시작할까, 건민아? y 0 넣을까? 0은 3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 요걸 풀면 되죠. 다 전개시켜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3으로 나눌까? 3으로 나누면 0은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다 어떻게 할까? 전개해도 되고 전개하기 싫으면 1을 넘겨가지고 1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제곱을 떼버려도 되죠. 제곱 떼면 오른쪽에는 뭐가 씌워져? 루트는 반쪽짜리 답이다. 풀마 루트가 씌워지죠. 제곱을 떼면 풀마 루트. 근데 1에다가 루트 씌워도 1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풀마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거기서 2를 넘겨버리면 x는 2 풀마 1. 그래서 결국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가 돼요? 아 그러네요. 마이너스 2 풀마 1. 그치? 땡큐. 그러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 예제 4번 문제의 답을 쓸 때는 요렇게 쓰면 이거 맞은 걸까 틀린 걸까? 틀린 거야. 왜냐면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래서 답은 뭐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요게 답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프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줬을 때 이걸 보면서 ABC의 부호를 찾을 수 있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대. 그때 ABC의 부호가 뭐겠냐? 이거 기억나죠? 선규. 자, 딱 봤을 때 A의 부호는 플러스.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C의 부호는 마이너스. 왜? Y 절편이 여기 있으니까. 그치? 맞죠? 그래서 A와 C는 그냥 딱 보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부호가. B의 부호를 정하는 것만 우리가 좀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B의 부호를 정할 때 쓰이는 규칙을 사자성어처럼 뭐라고 만들었다? 좌, 동, 우, 이의 규칙으로 찾자 그랬죠. 이게 다윤아 무슨 뜻이니? 그쵸. 좌측에 있으면 같고 우측에 있으면 다르다. 그럼 지금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여기쯤이잖아. 그죠? 이 축이 Y축보다 어느 쪽이야? 좌야 우야?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면 우측이잖아. 우측. 그지? 그러면 우이니까 다르다란 얘기죠. 이 뭐가 다르다란 얘기지?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B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B의 부호를 찾을 때 좌동우이라는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찾는다. 그죠? 그것만 기억해주면 ABC의 부호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5의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요. 자, 딱 보면 바로 보이는 데가 A 보이죠? 그죠? A 보입니다. A가 몇 컴마 몇이야? 0,2죠. 그리고 B하고 D 찾을 수 있죠. B하고 D가 지금 이 함수의 뭐니? X절편이잖아. 그럼 아까 X절편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Y에 0 넣으라 그랬지. Y에 0 넣어봤더니 이런 식이 나오고요. 바로 1, 2에 마이너스 되니까 B점의 좌표가 1,0 D점의 좌표가 2,0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C점 있죠. C점. C가 꼭지점인데 이 C라는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도 벌써 찾은 거예요. 눈으로 봐도 C는 당연히 B와 D의 어디에 있어요? 딱 사이에 있잖아. 딱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의 X좌표가 1이고 D라는 녀석의 X좌표가 2면은 C의 X좌표는 1과 2의 딱 중간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 C의 좌표는 2분의 3컴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Y좌표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지. 그치? 맞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찾으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네. 얼마일까?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맞니?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시점의 좌표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2점 있죠? 요거의 좌표도 보여야 돼. 그지? 이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는 무슨 상태니까? 좌우 대칭의 상태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지? 근데 지금 요 C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얘기니까 이만큼도 어때야 돼? 이것도 2분의 3이어야 돼.
그러면 2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3컴마가 되겠죠. 지우 오케이? 잘 안 돼, 지우야? 네? 잘 안 돼? 뭐가요? 어려워? 여기가 3컴마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왜요? 그러니까 C의 좌표가 요거라는 건 알겠니? 네. 그럼 C의 좌표가 이거라고 하는 건 이 Y축에서부터 C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2분의 3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이차함수는 여기 가운데 축의 방정식,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네.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면은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의 길이도 2분의 3이잖아. 네. 그러면 그 길이만큼 그대로 한 번 더 간 게 여기 아니겠어? 네. 그러면 결국 Y축에서 3만큼 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얘 X좌표인 거지. 네. 그럼 얘 Y좌표는 얼마일까? 2. 2가 되겠지.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2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금방 다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잘못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맨 밑에 문제 보면 9번 문제는 1차 함수가 살짝 섞여 있는데 1차 함수 그래프에서 뭐 그렇게 많은 걸 물어보진 않아. 대부분 뭐만 알면 되냐면 1차 함수 그래프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썼을 때 딱 그래프 보고 a값 b값의 부호가 보이면 돼요. 지은아 이거 어느 방향?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그 얘기는 a가 플러스라는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b는 뭘 보면 돼? y절편을 보면 되지. y절편 딱 보니까 뭐예요? 플러스지. 그럼 a와 b가 모두 플러스네, 그치?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자, 요 2차 함수를 찾을 건데 요 2차 함수는 지금 이것도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인 상황에서 찾는 거잖아. 그럼 나 어디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1번, 2번 탈락. 그리고 이 끝에 아무것도 없다란 얘기는 y절편이 0이란 얘기잖아. y절편이 0. 그러면 3, 4, 5 중에 누가 탈락? 5번이 탈락. 그치? y절편이 0이 아니지 얘는. 그럼 남은 건 이제 3번과 4번인데 3번은 우측이죠. 우측. 그죠? y축에 우측에 있고 얘는 좌측에 있죠. 그럼 결국 좌냐 우냐로 답을 고르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둘의 부호가 같네요. 그럼 좌동 우이에 의해서 좌예요 우예요? 좌.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다. 그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7쪽부터 나오는 마지막 내용이 남았는데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 그래가지고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었니 이거? 4가지로 정리했었어요. 근데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를 얘기하기 전에 이차함수의 모양 있잖아. 아까 표준형 얘기했고 일반형 얘기했고 한 가지 모양을 더 우리가 썼었어. 자, 요렇게 생긴 게 뭐다? 요게 표준형이었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전개한 거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게 뭐였다? 일반형이었고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쓰자 그랬죠?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여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였었죠? 얘를 인수분해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요 3가지 이차함수의 식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 필요한 타이밍에 써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차함수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는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꼭지점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2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y절편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2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x절편 2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나가는 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딱 문제를 만나면 아 얘는 무슨 형으로 푸는 거야 이게 연결되면 되거든. 그지? 여러분 아까부터 말했지만
표준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랬지?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누구야? 1번과 2번. 그치? 이렇게 두 가지는 표준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표준형으로 시작해서 풀면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뭐야? 일반형은 Y절편. 보자마자 C가 Y절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인수분해형. 인수분해형은 이 알파와 베타가 이 이차함수의 뭐예요? X절편이잖아. 그지? 그래서 X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 모양으로 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네 가지 유형 모두 다 우리가 함수의 식을 찾을 수 있죠. 일단 찾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일반형을 원하면 일반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풀 거냐 요거를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117부터 119,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요 프린트 코스 있는 데까지 풀어보시고 다 못한 거는 수요일날 시험 보기 전까지 자기가 최대한 풀어보세요. 답지도 우리 단톡방에 올려줄 거니까 풀고 채점도 해보고 나 푸는 거지. 수고했습니다.